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First CMC Joint Arthritis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 그 세브란스 심포지엄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아마 장 원장님도 그렇고 재 환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한 환자들이 이제 도수나 이런 재활 치료를 할 시점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환자들을 너무 이렇게 새롭게 접하기 전에 한번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예쁘고 고운 손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못생긴 손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여러 손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엄지손가락을 제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제일 호발하는 이제 부위의 관절염,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퍼스트 메타카팔본과 트라페지움 사이의 관절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이고, 형태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안장 관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말 안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 모양 자체는 안장 관절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이제 볼앤 소켓 조인트라고 해서 우리 뭐 어깨나 고관절 같은 것과 같은 정도의 큰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안장관절의 특징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움푹 패여져 있고, 위에서 보면 볼록하게 보이는 콘케이브 콘벡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부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인대 구조물과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 구조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앞쪽에 있는 인대 구조물 중에서 안테리어 오블리크 리가멘트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제 안정 구조물이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리고 과거에 이제 뒤쪽 구조물은 주로 이제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 고유 우리 감각, 수용성 감각을 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개념이 조금 변화하는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 앞쪽의 리가멘트, 뒤쪽의 리가멘트, 얘네들이 주로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라고 우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절의 움직임은 이제 메타카팔본이 두 번째랑 붙는 어덕션, 벌어지는 에이비덕션, 그리고 앞쪽으로 굽혀지는 플렉션, 그리고 익스텐션, 그 다음에 이제 포함부터 이제 쭉 이렇게 연결되는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등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손을 레스팅 시의 그 포지션과 히치하이커 포지션이라고 해서 풀 에이비덕션하고 프로네이션 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손가락을 맞닿는 포지션 할 때 발생하는 스크류 홈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딱 집을 때 이런 움직임을 이제 핀치 또는 이제 파워 그립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엄지손가락에 1kg의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 CMC 조인트까지는 이제 12kg, 총 한 12배 정도의 과한 로딩이 걸리게 되고, 최대 이 로딩은 120kg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절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받는 관절이라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통증이나 질병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손에 힘을 안 주고 있을 때는 뒤쪽 구조물과 앞쪽 구조물 인대에 뭐 크게 이제 로딩이 안 가지만, 우리가 손을 딱 핀치를 딱 잡게 되면 뒤쪽은 타이트해지고 앞쪽은 오히려 인대가 타이트해지기보다는 뼈가 앞으로 이제 뼈에 의해서 안정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앞쪽 인대를 탁 끊어버려도 이게 관절의 안정성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게 뒤쪽 인대의 그림인데, 뒤쪽 인대의 이 방향 자체가 우리가 손을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제 우리가 딱 핀치를 했을 때 돌아가는 방향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돼 있어서 도잘 리가멘트가 메인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되면, 도잘 리가멘트까지 손상이 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의 바닥 부분이 이렇게 폭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숄더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숄더 사인이 보이게 되면 이분은 퍼스트 CMC 조인트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잘 서블록시에이션이 되는 사람들한테 OA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고, 도잘 서블록시에이션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잘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병에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될 때 이제 스테이지들도 나누게 되는데 스테이지 1, 2, 3, 4, 5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1은 보통 이제 관절에 이제 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관절액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관절이 좀 더 넓어 보이게 되는 그런 게 스테이지 1이고 2는 골극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게 한 2mm 정도 약간만 생긴 경우 3는 그 골극이 조금 더 심하게 더 생겨 있는 경우 4는 보통 이제 그 주변부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는 우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 70% 정도는 수술 안 하고 좋아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좀 덜 쓰게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게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르는 이제 논스테로이드 연고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또 쓸 수가 있고 손가락에 엄지 손가락을 고정하는 스플린팅 그리고 이 퍼스트 도잘 인터오세오스 머슬 자체가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수술적 치료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너무 아프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금침 같은 걸 맞으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프로프리오셉티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엄지손가락 그 CMC 조인트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좀 우리가 다시 이제 자각을 시키면 통증이 없는 부위로 관절을 좀 쓰게 해서 좀 그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트랙션 시키거나 인터오세오스머스를 마사지하거나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거나 그냥 엄지손가락 그냥 까딱까딱 하는 운동을 시키거나 엄지손가락의 어덕션과 이제 플렉션을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제 조그마한 구슬 같은 걸 굴려가지고 하는 파인 무브먼트들을 이제 하게 시켰을 때 통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에 실패하면 수술로 넘어가게 되는데 크게는 이제 관절을 살리는 방법과 관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형하는 방법 등을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을 살리는 방법 중에 이제 퍼스트 메타카팔본의 이제 교정 절골술을 해서 이 관절의 축을 이 뒤쪽에서 약간 앞쪽으로 바꿔줘서 이 뒤에 망가진 관절보다는 성한 관절로 쓰게 해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요거의 단점은 이제 사실 관절염이 좀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기 때문에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절경을 이용해서 시노바이티스를 제거하거나 데브리먼트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거는 좀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관절로 가는 신경 자체를 차단해서 통증 자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끔 해주는 건데 이거는 비교적 뭐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뭐 모든 단계에서 시행해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술기적으로 좀 복잡한 거는 아주 조그마한 신경인데 그걸 모두 다 해주지 않으면 사실 효과적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브랜치들을 전부 다 소작해주거나 절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관절이 뒤로 도조 라디알로 빠지는 게 이제 관절염 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지 않게끔 관절막을 중첩을 다시 새로 해줘서 타이트하게 꼬매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새로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강해주면 이렇게 조금 빠져있던 관절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통증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는 앞에 말씀드린 걸 해볼 수 있겠는데 좀 관절염이 좀 심하게 진행된 환자들에서는 결국에 이제 관절에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른 부위에서 쓰는 인공관절 같은 토탈 조인트 프로세시스도 엄지손가락에 최근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다른 형태의 인공관절들에 비교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관절 중에서는 이런 이제 파이로카본 임플란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헤미아스로플라스티 형태들도 있고 인터포지션 되는 임플란트 형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사이에 망가진 관절을 다 긁어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 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사이에 파이로카본이라고 하는 임플란트를 넣고 그 이제 인대들을 보강해서 임플란트들도 고정하고 뼈의 그 관절의 안정성도 보강해주는 이런 수술들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망가진 관절을 이렇게 수술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이것도 일종의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이루카본이나 이런 임플란트들의 형태가 아주 다양한데 사실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는 어떤 것도 더 낫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임플란트들의 단점이 페일리어 레이트가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다른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높고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관절 성형술 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은 트라페지움이라고 하는 뼈를 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퍼스트 CMC 조인트의 아스라이티스는 트라페지움과 퍼스트 메타카팔본에 생기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망가진 트라페지움을 제거하는 거고 이것만 떼는 방법이 있고 이걸 떼고 이제 빈 공간을 헤마토마라고 하는 이제 혈종으로 이렇게 메꾸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공간을 이제 텐던이나 리가멘트로 이제 메꿔주는 방법이 있겠고 이것도 일종의 헤마토마로 채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처 버튼을 이용해서 고정해주는 방법 또는 이제 그냥 논 업서버블 와이어로 이용해서 묶어서 이 부분을 이제 띄워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사실 어떤 게 제일 낫다라고 하는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이제 사실 제일 이제 많이 사용되는 술식인 LRTI라고 하는 술식은 리가멘트를 리컨스트럭션 해주면서 텐던을 인터포지션, 텐던을 돌돌 말아서 이런 상태로 끼워주는 술식이고 보통은 FCR이라고 하는 손목을 굽히는 힘줄에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리가멘트도 리컨스트럭션 해주고 이렇게 끼워주는 방법입니다. 했을 때 뭐 만족도도 좋고 통증도 줄고 그립 파워도 좋아지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통과시키고 어떻게 끼워주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겠고 사실 이것도 어떤 것이 제일 낫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아직 도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실수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관절에 이제 빼고 빈 자리가 조금씩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퍼스트 메타카팔본이 주저앉는 단점이 있게 되겠는데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텐던의 워킹 랭스가 좀 작아져가지고 그립 파워나 핀치 파워가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볼 수 있는 술식이 이제 아스로데시스인데요. 아스로데시스는 관절을 고정하는 술식입니다. 관절을 고정을 하더라도 손가락의 모션의 일부는 줄어들지만 그 아래 위에 있는 관절들이 보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가락의 기능은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크류를 이용해서 고정하기도 하고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혼용해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 술식의 단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절 고정술을 했지만 관절이 고정되지 않는 실패하는 논유니언이 발생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낫냐에 따라서는 되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왈가왈부 논쟁이 많은데 아스로데시스 관절을 고정하면 파워는 손가락의 힘 자체는 좋지만 LRTI 아까 말씀드린 텐던을 인터포지션하는 그룹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의 그 정확성은 조금 더 낮다. 그래서 각자의 좀 장단점이 있겠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LRTI라고 하는 술식은 좀 나이가 많고 활동성이 적은 환자들 그리고 아스로데시스는 젊고 조금 더 이제 헤비한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제 트라페지액토미와 LRTI를 복합한 술식이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아스로데시스는 퍼센티지가 4.8%니까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요거는 약간 미국이나 북미 지역의 약간 이런 경향이고 우리나라나 아시아계처럼 약간 매뉴얼 레이버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아스로데시스의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재활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재활의 처음 시작은 임모빌리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기간 자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6주 정도 이런 썸 스파이크와 스플린트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보조기로 바꿔서 6주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3개월 정도를 고정하게 되고 최근에는 약간 얼리 모빌리제이션 하는 그룹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짧게는 2주에서 4주만 이런 썸 스파이크 스플린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보조기로 바꿔서 2달까지 유지하는 방법들도 결과가 좋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간에 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도 환자가 좀 편하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얼리 모빌리제이션 좀 권장되고 있는 상태고 저는 보통 4주 정도 이런 스파이크 스플린트를 한 다음에 보조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임모빌리제이션, 스플린트의 타입을 이런 이렇게 포함까지 오는 긴 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손가락에만 오는 손에만 오는 걸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가 더 낫다는 보고가 없고 저희는 보통 이제 포함 베이스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하진 않고 손목만 잠깐 넘어가는 정도로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0주에서 4주 동안에는 이모빌리제이션 하는 기간인데 그때 이제 손가락을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거는 엄지손가락은 고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손가락만 이제 굽혔다 폈다 하고 모았다 벌렸다 하는 운동을 계속 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풀 수 있는 보조기로 바꿔서 엄지손가락의 CMC 조인트와 MCP 조인트의 모션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너무 과도하게 굴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대라든지 이런 보강해 놓은 자리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 좀 피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엄지손가락을 4번째나 5번째 손가락이 베이스에 갖다 대는 거는 피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보조기는 이런 운동을 할 때 빼고 운동을 할 때나 씻을 때만 빼고 푸시라고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이제 구부렸다 폈다도 하지만 다른 손가락과 이제 오포지션 무브먼트들도 이렇게 시키긴 하는데 이때 이렇게 과도하게 굴곡되지 않도록 이 동작은 좀 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9주차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조기를 풀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ROM을 조금 더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과도한 굴곡과 그 다음에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자가 이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맞닿았을 때 통증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과굴곡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주 이후에 이제 하는 이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는 이 풋디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냥 이런 고무 차륵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신전, 익스텐션, 그 다음에 플렉션, 그 다음에 어덕션, 에이비덕션, 그 다음에 롤링 이런 무브먼트들을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주 이후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립을 잡거나 아니면 핀치 키를 돌리거나 이런 동작들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CM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는 이제 처음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비수술적인 치료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호전이 없으면 얼리 스테이지일 때는 내시경으로 관절막만 이제 시노벡토미를 하거나 아니면 도조 라디얼 리가멘트를 보강해 주거나 아니면 조인트로 가는 너브들을 끊어주는 디너베이션을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고 진행된 스테이지에서는 디너베이션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아스로플라스티, 그다음에 아스로데시스, LRTI 이런 걸 해볼 수 있는데 각자의 이제 장단점을 고려해서 술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재활 치료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